이게 좀 어려운 질환이고 이제 새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돼야 되는 그런 질환들이기는 하지만 잘 모르는 질환인 경우에 이제 결국 진단이 되었을 때 그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를 가이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 그리고 누군가는 어쨌든 이런 질환들을 보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이 마땅히 이제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어쨌든 어떤 의료기관이든 어떤 선생님이든 자기를 봐주고 관리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닥터 DJ는 소아에서 경련을 동반하는 희귀질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희귀질환이란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중증도가 높고 완치가 어려우며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 희귀질환의 환자 수는 소수이지만 질환 종류는 매우 광범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7천여 종 이상의 희귀질환이 알려져 있으며 약 3억 명의 희귀질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116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중 약 80%가 유전질환으로 많은 질환에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이 중 반수 이상이 어릴 때 발병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발견되는 질환의 종류 및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신경학에서 보는 아이들의 경련이나 발달 지연, 신경학적 이상의 원인을 찾다가 희귀질환이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신경계 관련 희귀질환들이 경련을 동반하거나 경련이 주 증상입니다. 희귀질환 중에서 뇌전증 증후군에 속하는 웨스트 증후군,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인 란다우 클라프너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발달 지연이 있어서 검사하다가 특정 희귀질환이 진단되고 나서 후에 경련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레트 증후군이나 드란게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등이 되겠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희귀질환은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나라에서 관리 중인 희귀질환 중 동반되는 임상 양상을 경련으로 찾으면 약 70개 이상의 질환이 나오게 됩니다. 소아신경학에서 보는 환아들의 희귀질환 진단은 환아들의 임상 양상, 뇌파, 근전도, 뇌 영상 촬영, 대사 이상 검사, 조직 검사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희귀질환의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원인과 증상이 너무나 다양해서 동일 질환이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환경적 영향에 따라 발병 양상이나 증상의 심한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 그대로 희소한 질환이어서 일반 의료진이 이 질환들에 익숙하지가 않고 질환 정보 및 전문가가 부족하고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희귀질환 환자의 6.1%가 실제 증상 자각 후 진단까지 10년 이상 걸렸고 16.4%의 환자는 최종 진단까지 4군데 이상의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후 6개월부터 열이 나면 경련을 자주 하였습니다. 한 번 경련을 하면 40분에서 1시간 이상 경련하였습니다. 지금은 만 3살인데 멍한 양상으로 하는 소발작도 있습니다. 아이가 경련하면서부터는 발달도 떨어져서 만 3세인데도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드라베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갖고 싶은데 둘째 아이도 병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드라베 증후군 환자의 80에서 90%는 SCN1A라는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부모가 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아이의 반수에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에게는 없는 변이가 아이에게만 새로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증상이 가벼운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을 가능성 또는 부모의 생식세포 중에서 일부 변이를 가지고 있는 예도 있어서 증상이 없는 부모에게서 변이를 물려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유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유전질환이란 의미가 히레디터리 디스올더의 의미를 지칭한다면 유전자의 이상이 원인이 되어 부모에게서 자녀, 자녀에게서 손자로 질환이 전해지는 용어를 의미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유전 질환이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용어에 혼동이 생기지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유전 질환의 의미가 히레더터리와 제네틱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유전자 질환, 즉 제네틱 디스올더와 유전 질환, 히레더터리 디스올더의 주요 차이점은 유전자 질환은 개인의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이며 유전 질환은 유전자의 병적 변이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전 질환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모에게서 받은 질환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손에게서만 생긴 병적 변이, 즉 돌연 변이에 인해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희귀질환은 발병 후 완치가 어렵고 평생에 걸쳐 장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희귀질환은 유병 인구가 적고 임상 데이터를 모으기가 어려워 희귀질환의 약 95%는 아직 특정 치료제가 없습니다. 또한 치료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가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많은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희귀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질환의 완치를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진단받은 후 아이들의 증상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환 정보 및 전문가의 부족, 검사 비용 등의 부담으로 조기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놓쳐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겠지요. 또한 고가의 희귀질환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힘들기는 하지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귀질환은 환자가 드문 만큼 질환에 대한 정보 및 전문가가 부족하고 적절한 진단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몰라서 여러 병원의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진단받아도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전 진단 방법의 발달 및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임상 시험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희망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에게서 1세경보다 이른 나이에 반복적인 경련이 있으면서 발달이 처지는 경우는 단순 소아내전증이 아니라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환일 수 있고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일 수 있으므로 전문 병원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닥터 DJ 오늘은 희귀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